저는 뭐 김건희 여사 얘기나 천공 얘기 같은 거 안 할 거니까 뭐랄까요? 정책 질문만 할 거니까 너무 전투력 발휘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와 두 번째 질문 답인데요. 법무부 장관님 나와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내내 바쁘신데요. 네, 비동의 강간죄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계속 잘 해주시고요. 조금 전에 여가부 장관님과 질문 다 보셨죠? 법무부 장관님께서는 비동의 강간죄 도입 반대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다는 거 동의하고요. 그리고 제가 성범죄 피해자를 위해서 굉장히 그 편에 서는 입장이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저는 현장에서 법률가로서 오래 있었던 사람으로서 법을 그렇게 도입했었을 경우에 현장에서 입증 책임이, 그러니까 동의가 있었다는 입증 책임이 검사가 아니라 해당 피고인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조문 구조상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범죄를 의심받는 사람이 상대방이 동의가 있었다는 걸 법정에서 입증하지 못하면 억울하게 처벌받게 되는 구도가 됩니다. 일단 제목만 보면 동의 없는 게 강간이야? 당연히 그런 건 동의 없이 하게 되면 대부분, 그리고 현행법상 대부분 처벌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그런데 이게 각국의 법제와 이게 스웨덴이나 독일에서 도입된 과정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독일은 국법 기준으로 당시에 성범죄 유죄율이 8%였습니다. 스웨덴은 23%였군요.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90%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89.9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한 상태에서 건설적인 논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제가 뭐 이거 안 돼 이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제가 잘 듣겠습니다. 속이 시원하신가요? 가볍게 얘기했습니다. 네, 저도 반대 측 입장을 충분히 듣고 또 서로 건설적인 토론을 해야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발의자로서 굉장히 절실한 마음이라는 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위원님의 그 유튜브 4개 그것도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사안들이 있는데 참고로 그 중에서 감자탕 사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유죄가 확정된 겁니다. 현행법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그것 때문에 비동간이 필요하다는 논의는 조금 안 맞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은 했어요. 다음에 토론회 열 테니까 그때 꼭 법무부에서 한 분 나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도 그러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짧게 또 찬성 측 의견을 전달드리겠습니다. 잘 듣겠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낙인이나 가해자가 보복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성범죄 고소에 큰 용기가 필요한 대한민국 아닙니까? 가해자의 합의 시도를 뿌리친 용기를 가진 피해자만이 재판까지 가기 때문에 성범죄 처벌률이 조금 다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뭐 아시겠지만 형법이 처음에는 정조에 관한 죄였지 않습니까? 법적 자기결정권에 관한 네, 그렇죠. 죄로 95년에 바뀌었죠. 아닙니다. 제 법안을 읽어보셨군요. 지금은 강간과 추행이 되고요. 제가 낸 발의안이 성적 침해의 죄로 개정한 안인데요. 법익 자체는 지금 예전처럼 정조로 보지 않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상 입증 책임의 전환 우려에 대해서 장관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검사, 그러니까 피해자 측에게 있습니다. 담백하게 얘기를 하면,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양 당사자는 자기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부담을 지죠. 그 부담이 개정되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가해자로 의심받는 당사자는 때리거나 협박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동의했다 안 했다의 증거를 제출할 부담을 지게 될 테니까요. 근데 양 당사자가 모두 입증에 실패했을 때 불이익을 누구에게 돌리느냐, 그러니까 입증 책임은 그러면 여전히 저는 검사에게 있다고 보고요. 검사가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걸 법관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하지 못하면 유죄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사 실무상 부담을 어느 쪽으로 지울 것이냐 하는 건 법률과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법 규정을 개정하지 못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잠깐만요. 더 길어지면 저에게는 1분밖에 없는데 너무 많은 말씀을 하시게 되기 때문에 제 것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로 쌓이는 판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법원이 폭행협박보다 동의 여부에 따라 강간을 판단하는 점들이요. 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 사안들은 성범죄는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타당성을 봐야 됩니다. 그 의원님께서 유튜브에 올려진 사안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보면 저도 화나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게 개별적으로 우리 법이 모든 정의가 실현되느냐 이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 법의 추세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대법원 판례가 대한민국의 판례가 성범죄가 굉장히 유연해지고 있다는 건 분명하고 저는 거기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네, 동의 여부 자체를 거부하시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장관님과 대표 발의자인 저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동의 없는 성관계는 기본적으로 범죄입니다. 네? 동의 없는 성관계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범죄죠. 다만 그걸 어떻게 표출돼서 객관적으로 보느냐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폭행협박이라는 구성 요건이 있었던 거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해결 방법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저는 무고죄에 대해서도 열어놓고 있는 입장이고요. 다음번에 토론회 하면 꼭 법무부에서 한번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